자, 이 문제는 결국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분계를 이해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쌤 하는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분계들을 여러분의 분계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지금 기출문제 풀 때마다 계속 이 문제 나오고 있죠. 요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서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빈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험장에서 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시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자, 일단 이 세 가지를 분개부터 해볼게요. 자, 먼저 22년도 8월 5일 날에 A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500주 주당 4,000원에 매입을 하였답니다. 자, 그러면 취득 시의 분개니까 얘는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22년도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분개를 해드릴게요. 자, 22년도 8월 5일 날 만약에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어떻게 분개한다? 자, 500주에 4,000원이니까 5, 4, 20, 200만원이죠. 그쵸?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원 들어옵니다. 자, 쌤이 참고로 좀 이게 칸이 작아가지고 그냥 200으로 쓸게요. 괜찮죠? 이게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현금 주었겠죠? 그럼 대변은 뭐다? 현금 2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매도하는 증권이라면 어떻게 분개했을까? 똑같아요. 차변에 뭐다? 주식이 들어오죠? 대신에 이름은 뭘로? 얘는 매도하는 증권 200원, 대변에 현금 2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입 시의 분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1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12월 말일 날 결산이 되었다는 얘기죠. 결산 때 A회사의 주식 공유 가치는 주당 5,000원이다. 즉, 뭐 했다? 평가했다는 얘기죠. 우리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은 결산만 되면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그 평가 이익이나 손실을 분개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4,000원짜리가 5,000원 되었으니까 1,000원이 올랐고요. 그 1,000원이 500주라면은 얼마가 올랐다고요? 50만 원이 올랐다고요. 이거 기분 좋은 거잖아. 이익이죠? 그쵸? 그래서 이 이익을 분개하면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12월 말일 날에 어떻게 분개한다? 자, 일단 50만 원 올랐죠. 그러면 이게 그냥 50이라 쓰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은 뭐다? 자산의 증가,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얘를 대변에 뭘로?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으로 50을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좀 줄일게요. 단평이익으로 줄이겠습니다. 평가이익이에요. 50. 자, 그런데 얘는 빨간색으로 분개했죠. 그쵸? 자, 쌤이 왜 빨간색으로 분개했는가 하면은 얘는 수익입니다. 자, 쌤이 수익은 빨간색으로 분개할게요. 아시겠죠? 자, 수익과 비용만 빨간색으로 분개할게요. 자산부채 자본은 파란색이에요. 자, 아무튼 수익이 50 발생했죠. 대변에. 근데 이제 매도한 증권은 어떻게 분개할 거냐? 똑같이 12월 말 날에 차변에 보다 매도한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50만큼 증가했습니다. 그쵸? 그럼 얘도 대변에 뭘로? 당연히 매도한 증권 평가이익으로 50원 분개가 되겠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는 수익으로 분개했는데 쌤, 얘는 왜 빨간색이 아니에요? 이거 수익이잖아요. 그분들은 전산회계 1급 다시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갈 필요는 없고요. 다시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매도한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죠. 주식회사 자본에서 배웠잖아요. 어디에 속한다?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여러분, 매도한 증권 평가이익과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매해파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얘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분개한 이유가 자본의 증가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수익의 발생이지만 얘는 뭐다? 자본의 증가예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차이가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드디어 다음 연도 23년도 4월 말일 날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해가 바뀌었죠? 4월 말일 날에 A회사 주식 전부를 주당 6,000원에 처분했답니다. 즉,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분개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어떻게 분개한다? 일단 6,000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500주가 6,000원이면 5, 6에 30, 3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은 300만 원만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제 나가겠죠. 대변의 자산의 감소. 자, 이게 얼마일까? 200이 아니죠.
원래는 200이었는데 작년 결산하면서 50 올랐으니까 장부상의 단기매매증권은 2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250원짜리를 25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팔았으니까 50만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얘를 대변의 수익 발생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여기까지가 분개가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수익이 각각 50만원씩 발생했죠. 그쵸? 근데 22년도에는 뭐다? 평가이익이고 23년도에는 처분이익이죠.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단기매매증권을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이익은 얼마이다? 50, 50 합쳐가지고 100이죠. 그러면 전체는 100이지만 이 100이 어떻게 되었다? 한 기간에 발생한 게 아니고 두 기간 나누어서 50과 50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매도하는 증권은 이렇게 나누어서 50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합쳐서 한 방에 100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분개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년도 4월 말일 날 매도한 증권은 어떻게 분개한다? 자, 일단 현금은 똑같이 300에 팔았으니까 300 들어오죠. 매도한 증권도 당연히 250이니까 250이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단기매매 증권의 논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얘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과는 달리 매도한 증권 처분 이익은 얼마가 나온다? 얘는 50원이지만 얘는 뭐다? 100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쌤 이상한데요? 여기 300이고 여기 250이면 50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요, 100이 나와요. 자, 왜 100이 나올까? 그렇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였죠? 잠재적인 수익 비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매도하는 증권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수익과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본에 숨겨 놓으면서 넌 잠시만 좀 참아라. 나중에 언젠가는 넌 수익과 비용이 될 아이들이니까 지금은 일단 좀 여기에 숨어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럼 숨어 있다가 나중에 뭐다? 이 매도하는 증권을 처분하면서 수익과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차변에 현금 들어왔죠? 대변에 이거 나갑니다. 그러면서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도 이제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언제? 매도하는 증권을 처분했을 때 장부에서 반대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분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차변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이 50이 오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100원 모자라죠? 얘가 뭐가 된다? 그렇죠. 빨간색. 매도하는 증권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를 하던 처분을 하던 그때마다 계속 수익을 인식했지만 얘는 언제? 평가할 때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처분 시에 한 방에 수익으로 인식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은 처분할 때 드디어 수익과 비용으로 전환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앞서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기출문제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꼭 설명을 들어보시거나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보겠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냐? 1번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에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2022년도에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왜? 단기매매 증권은 22년도에 평가이익을 수익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은 곧 뭐다? 단기순이익으로 가겠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게 된다면 이익은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에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22년도 기말의 자산이 더 크다? 뭐 자산이 더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여기도 250이고 여기도 250이기 때문에 뭐 더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현재 이 분계로 봤을 때는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혹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매입시에 있잖아요. 매입시의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매도하는 증권의 자산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매도하는 증권은 구입 시의 비용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하겠죠. 210원. 210만 원. 그쵸? 10만 원 들었다고 가정한다면 근데 단기매매 증권은요. 구입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자산에서는 그대로 200원으로 가는 겁니다. 얘는 210만 원인데. 얘는 200만 원 가는 겁니다. 얘는 21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평가 이익하고 처분 이익이 다 틀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죠. 정말 어렵게 낸다면은요, 매입 시에 비용까지 나오게 되면은 진짜 머리가 아픈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이 내용만 이해를 하세요. 자, 설명을 길게 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자산은 같습니다. 더 크지 않아요. 자, 3번. 매도강심권으로 분류할 경우에 처분 시에 매도강심권 처분이익은 50만 원입니까? 아니죠. 처분 시에 매도강심권 처분이익은 1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요. 결국은 4번이 옳은 것입니다. 매도강심권으로 분류할 때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23년도에 단기 순이익은 증가한다. 그렇죠. 23년도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처분이익이 얘는 100원인데 얘는 50이죠. 그래서 얘가 더 처분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난해한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좀 따져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